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0월 2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뭐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북미 회담 이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나올 리가 없고, 또 무엇보다 주변에 다른 이제 발생하는 사안들을 봤을 때 뭐 80% 이상 이 회담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변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이번 회담에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려 왔지만 지난번처럼과 달리,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세 차례나 트럼프 일기에서 만나면서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그것을 언론은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되는 거, 즉 이것은 많은 만남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간의 것을 업데이트한 상황을 양쪽의 합의에 보완하고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의 만남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지금 지난 4년간 변화된 여건들이 있습니다. 4, 5년간 그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변화된 여건의 대부분은 사실은 북미 간의 대화, 북미 종전선언,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거, 이제 친구가 되고자 하는 거, 강력한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우호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미국은 쇠퇴했고, 중국은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더 사납게 나와야지 중국 스스로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한판 승부를 벌여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김이 빠지고 있고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일본도 취약해졌고, 강경파적인 한반도권에 대해서 강경한 생각을 가졌던, 특히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던 아베의 후신인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화라고 봐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일기 때는 아베가 상당히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시다 이시바를 거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했지만, 일본의 지금 침울한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리고 자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사나이가 다카이치가 수상이 됐지만, 그녀가 과연 지난번에 뭐 신사삼배 등을 포함한 그녀의 행동을 봤을 때 아베의 행보를 쫓아갈 것이냐, 그대로, 아니면 변화된 태도로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이제 관심사지요. 우리가 추가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미국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아마 조금의 기미도 주지 않을 거예요, 일본한테. 지난번에 아베한테 한번 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성락이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했다. 총리가 취임하는 전날인가 당일날인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엮어서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또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훨씬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저는 본다. 위성락의 방일, 그리고 그가 거기 가서 한 행위들을 봤을 때. 자, 그런 류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MBC가 이런 보도를 했죠. MBC 이야기를 오늘 제목이 싫었으니까. 이거 오늘 좀 날짜가 좀 중요해요. 제가 이걸 보니까 하루하루 날짜의 순서를 잡아야 되더라고요. 일의 추이가 의미하는 바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난 기사예요. 10월 26일. 예. 트럼프는 한반도 오는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나왔다. 자, 이게 오늘 발표된 거예요. 북한 중앙통신을 통해서. MBC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주세요. MBC 입장이 여기서 은근슬쩍 강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MBC는 탄핵의 국면에서 국민의 편에 많이 서줬어요. 예, 그래서 많은 좋은 인상을 심어줬고 구독자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MBC 유튜버.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는 다른 언론들과 비슷하다. 자, 여러분 한번 눈을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날까 말까 아마 언론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론은 어디에도
북미 종전선언, 적대관계 해소 이런 이야기가 절대 언급이 안 돼요. 금기어처럼. 아니 뭐 PD수첩이나 뭐 주요 방송사에 이런 것을 뭐 국내 정치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탐사 보도 같은 거 하는 게 있잖아요. 면밀하게 분석해서 1시간씩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그런 거에 대상이 될 법한 이야기 있죠, 당연히. 그걸 훨씬 넘어서는 엄청나게 중추하대한 세계사적 이슈죠. 그런데 우리가 안 다룬다?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회피. 그리고 그들이 오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도 일부 느끼시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내색이 강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겨레신문 통일을 기치로, 남북 통일을 기치로 참가하는 한겨레신문도 북미 종전선언하고 북미 간의 적대관계 해소는 금기어입니다. 안 씁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가 벌써 여러 차례 유세 기간 동안 김정은하고 친하다, 서로 보고 싶다 까르니 말 정도까지 했잖아요. 대통령이 방정맞게. 그러면은 이런 시국에 도달했을 때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일단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트럼프 1기 때 3번이나 만나면서 마지막에 꽝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쫙 읊을 수도 있잖아요. PD수첩 같은 데서.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인하려고 했던 그 협정의 핵심이 무엇이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3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30년이 다 돼가는 30년쯤 된 이야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북 간에 아무리 통일을 위해서 애써봐도 소용이 없다.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는 북미 종전선언이나 북미 평화선언이 선행되어야지만 된다. 즉 세상의 흐름이 맞아야 된다. 지금 그때보다 세상의 흐름이 훨씬 맞아졌죠. 트럼프가 한번 시도했고 재차 시도하는 거잖아요. 재차. 그 의미를 실지 않는다. 분석하지 않는다. 종전선언이란 말 담지 않는다. 1차 때 2차 때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거 조회수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안 한다. 이것은 뭐냐? 모든 언론 MBC 포함해서 언론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 어떤 세력들이 있다. 결국은 기득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에 북미 종전선언까지 합쳐지고 북한 투자 이야기까지 불어 새낀다? 그리고 북극 항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이빨이 딱 맞는 것을 국민들이 파악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해왔던 게 다 이빨이 다 맞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그럼 지금 손해보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부동산가 계속 올라야 하는 세력. 오세훈 위시한. 그건 전부 다 국민의힘의 기반이죠. 정치는 더럽게 하지만 날 돈 벌게 해주잖아? 이런 걸로 투표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군. 적이 없어지면 우리는 존재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 그 외에 반북이라는 북한이라는 적을 전제로 해서 생겨진 남한의 많은 구도들이 있습니다. 친일파들도 그 위에 올라탄 부류 중에 하나죠. 그들이 서 있는 방바닥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요지에, 요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게 자본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부동산을 건들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고 그러고 검찰을 건드리고 군을 건드리고 뜯어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문제를 문재인 때 몰랐겠습니까? 노무현 때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50년 이상, 70년, 80년까지 딱 또아리를 튼 굳은 자예요. 거기다 친일파색이 딱 얹혀져 있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일부 특정 지역에다가, 특정 계층에다가 돈을 몰아주면서 표는 한 표지만 실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은 5표, 10표가 되는 그들이 이런 진전을 싫어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MBC나 한겨레나 모두 다 거기에 이런 이슈에서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체류할 때 배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잘 없죠. 예, 욕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간절히 바란답니다. 기도한답니다. 그 뜻이에요. 예, 간절히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국면의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 예. 자, 이게 통일 세력이 싸워야 되는 부분, 현재 이재명 통일 세력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계가 계속 빌드업 해온 거에 결과물을 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과를 딱 따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반대 세력들이 다 올라왔다. MBC도 포함된다. 감히. 자, 볼까요? 북한 최순희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두 국가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다. 저는 이 시기에 외상이 빠진다는 거, 그것도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저는 이거가 이것도 신경을 쓰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제가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럽 가서 한 5, 6일간 체류하다가 비밀리에 며칠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무박 2일로 미국을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최순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MBC도 이게 적어놨네요. 다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번 주 러시아를 찾아 자리를 비운다면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은 작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왔다리 갔다 하루 만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만나기 싫어한다. 외무성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까지 과당해서 억지로 늘려서 하고 싶은 게 MBC의 마음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로 든 것이 뭡니까? 2019년 북미 깜짝 회동 당시 이걸 깜짝 회동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선동입니다. 국가 간에 정상끼리 만나는데 일본까지 왔는데 우연히 한국으로 갑자기 날라와서 만난다? 일본한테는 깜짝이었겠죠. 우리한테는 깜짝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을 5년 전의 일을 6년 전의 일을 아직도 깜짝이라고 해석한다는 거.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 이후 6년간 있었던 일을 전혀 되새김질해서 그때 일을 재조명하고 있지 전혀 않다는 것이고 그러기 싫다는 것입니다. MBC는 판문점 회담 제안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인물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은 배석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미 간에 지난번 워싱턴 미팅에서 비서실장끼리 핫라인이 개통됐습니다. 강훈식하고 거기 여자 비서실장 있죠. 제가 이름 지금 딱 안 떠오르네요. 자, 강훈식이 제가 가가지고 루마니아 부총리인가 하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본인 SNS에 올린 것 빼고는 공식적인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SNS에 올렸으니까 그것도 비공식이죠. 자기 개인적인 SNS에 올렸으니까. 자, 저는 거기서 북한 측을 접촉했다고 보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비서실장과 면밀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핫라인이 뭐였습니까? 그전까지는 안보실장 간의 핫라인이었지만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이 됐어요. 그것은 총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대화를 한 것입니다. 거기 외교장관이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자, 그러다가 불거진 이슈가 있어서 미국과 해소를 했었어야 됐다. 네,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무박 2일로 다녀왔다. 그것은 경제 문제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통상산업부 장관이 동행을 했으니까. 그렇지, 갔다 왔잖아요. 외교부장관 어디도 없어요, 거기에. 네, 이런 거는 억지 춘향으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면서 거꾸로 결론을 이렇게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MBC 의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자, 강훈식 19일 날 프랑크푸르트로 출국을 했죠. 방산업 수출 촉진을 위해서
방사청장도 동행하지 않았고 또 당연히 따라가야 될 방위사업계 인사들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23일 돌아왔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서 26일 오늘 APEC이란다. 아세안 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 건데 지금 강훈식이 나와서 배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24, 25, 26까지 나오는 언론의 반응, 언론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반응과 우리 고위급 인사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회담은 이번에 판문점 회담 분명히 되고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이제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합의만 되면은 이 사전 합의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팅이 발생하면 이것은 갑작스럽게 적극적으로 하는 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일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세 번이나 만났는데 그러던 그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바이든을 맹 비난하면서 이제는 내가 확실히 컨트롤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존 볼턴 조사하고 결국 기소됐어요. 존 볼턴. 예, 우리 기사 충분히 안 나왔지만 존 볼턴 기소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두 번째 미팅의 의미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또 만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 영원히 안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예,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위기, 중국의 부상을 틀어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고 푸틴이 하는 가운데 지렛대 역할 다 무마시키는 거예요.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 그런 바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언론이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이 아닌 거죠. 한편 옆에 이제 오른쪽에 등이 보이는, 왼쪽에 등을 보이고 악수하는 사람이 강훈식, 오른쪽에 등을 보이는 사람이 김병기인데 이가 이제 제가 봐서는 빠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민주당 내 골수 약간은 남아 있는 뭐라고 할까 수박파가 내세운 인물로 봐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고의로 뻘짓을 여러 번 했어요. 흔들기 위해서. 근데 요즘 조용해요. 그건 영리한 사람입니다. 고의로 뻘짓한 겁니다. 멍청해서 뻘짓한 게 아니고 지금 조용해요.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알거든요. 지금 이 일이 계속 진행되면은 지금 큰 물결이 한번 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김병기의 태도나 이걸 쭉 봤을 때 그는 지금 몸을 사리고 있어요.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참 조용한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뻘짓 몇 번 하고 나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4, 25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이 일본 갔다. 북한하고 이야기 잘 안 됐으면 강훈식하고 북한하고 이야기 잘 안 됐으면 안보실장이 일본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보고 싶니 안 보고 싶니 일정이 없다 그러다 다시 보고 싶다 뭐 핵 보유국이다 핵자가 나오거든요. 이제 핵자가 원자력이 자 이거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강훈식의 유럽에서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찌그러진 모습이 그걸 또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게 23일이죠. 이때가 강훈식이 유럽에서 돌아온 날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강훈식이 한국에 귀국하기 직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가 한국에 전달됐고 김용범이 미국을 급하게 출장을 다녀왔다. 그래서 같이 귀국했다. 결과적으로는 23일에.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한테 당연히 보고를 했고 국가안보실장하고 뭐 당연히 거기에 지금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국정원장 그도 지금 대북 접촉 전문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위성락은 러시아 전문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들 라인을 통해서 여러 번 접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국정원은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레인지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강훈식이 유럽을 가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예.
자, 이래서 종합적인 정보가 23일 날 취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때 이제 좋은 신호가 왔다. 협상이 타결됐다. 실무 협상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23일 날. 예. 자, 그리고 오늘 뉴스죠. 위성락이 우라늄 농축고 핵연료 제출이 미국 반응이 긍정적이다. 뭐 당연히 무기를 만들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오늘 나온 발언인데 이것을 자꾸 확인을 하거든요. 벌써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걸 왜 자꾸 확인을 할까?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루하루가 다르다고요. 지금 위성락이 이 말을 한 것은 요 23일 날 미국 농축 제출이 받아들여 곧 원자력 협상, 이것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케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23일이었어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 위성락이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똑같이 했어요. 대외적으로 언론에다 이야기한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 차이점은 뭐냐? 일본과의 협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즉 일본은 우리의 입장을 수긍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의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어요. 일단 사나이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특히 한국 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하느냐, 지난번처럼 이시바처럼, 그게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을 딴지를 걸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동일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얻어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술 더 떴잖아요. 우리는 입장이 훨씬 강해요. 단지 남북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은 비군사적 용도로 핵 재처리를 하고 농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핵무기 제조에 성큼 다가선 거거든요. 물론 자제할 수 있지요. 그런 상황을 일본이 수용해라. 한반도 비핵화인데 남한은 왜 핵무장을 하냐, 핵무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고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 자, 이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일본도 그 의도는 알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은 사나이는 이시바 시게오의 유산을 그대로, 정치적 유산을 수용했다. 이재명과의 합의에 동의했다. 즉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인정을 했다고 봅니다. 대신 자민당이 일본 내에서 주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나이라는 카드를 썼고, 힘들어진 일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구화된 모습, 거기다가 여성이라는 새로운 모습, 자민당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모습, 그리고 이시바의 설득을 물리치고 결국 해낸 자민당의 야당들까지 조정해서 한 그 모습, 그 정치적 실체, 지배력은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일본은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타협이 된 거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이시바 시게오가 인정한 부분을 난 존중한다. 그렇지만 내가 일본의 자존심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허상이죠. 그것도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일본의 자존심을 세운다는 면에서 뭔가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너희가 인정을 해라. 그 부분 인정한다. 그것이 뭐냐?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북한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혼자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지렛대가 없었는데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큰 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아우른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처한 입장이 다 나온다. 자민당은 이걸 계속 지배해야 되겠다. 기득권으로서. 그냥 기득권 유지해라. 그럼 우리는 상관없어요. 일본이 혁신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 정도는 하나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협상을 하고 큰 테두리에서는 변화가 없다. 자, 이 협상은 우리가 직접 했고 미국이 뒤에서 큰 압박은 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압박도 큰 힘을 발휘하죠. 산하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사나이는 건들지 못했다. 내가 아주 강해서 제2의 아베가 될 생각은 아니다.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카이치는 그 정도의 인물감이 아니에요. 그냥 자민당이 내세우는 얼굴 마담이에요. 자기의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신선한 화장을 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같다. 우리는 자민당이 계속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 만족한다. 대신 체면치를 건 하나 달라. 그게 핵추진 잠수함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성락이 10월 26일 오늘 그 말 한 번 더 했다. 10월 23일 날 이미 이것도 뭐 두 번 세 번째 이야기 한 거잖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미국이 농축 제철이 받아들였다. 상업적 목적으로.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빠진 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북극 항로라는 또는 내륙을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랑 유라시아 대륙 철도랑 연계되는 그 부분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미국은 빠져야 되는 입장이고 북미 종전선을 위해서라도 빠져야 되고 지금 노쇠한 미국의 힘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도 빠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는 동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까지 사나이 그 짐작하지만 그까지 속 건들지는 않아요. 네, 그게 합의입니다. 예. 자, 이게 결론이 어제 나왔잖아요.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 일종의 핵 보유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하는 이야기고 핵탄두를 뭐 몇십 개 갖고 있다. 근데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 숫자는 더 많겠죠. 미국이 막을 수 없는 다탄두 ICBM을 가지고 있다. 아마 세계에서 최장 사거리일 거예요. 미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것보다 사정거리가 더 멀어야 되거든요. 길어야 되거든요. 또한 이번에 트럼프가 임명한 합참의장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때 국방장관이 지금 전쟁장관인가요? 인준을 받을 때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많이 올라왔다. 핵 보유국이라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말은 핵 보유국이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핵 보유국. 이런 말은 장난치는 것이고 즉 저 말을 굳이 했는 이유는 저거 딜을 한다. 비핵화로 간다. 여기에 일본이 방해하지 않는다. 위성락이 일본 갔다 와서 이야기 다 해준 거잖아요. 진도가 나가잖아요. 트럼프의 발언에도 물론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백악관 공식 발표에 한국 방문 일정에서 김정은 만날 계획이 없다. 그 다음 몇 시간 있다가 만나고 싶다. 그때마다 화들짝거리는 MBC 표현들이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언론이 다 그랬을 겁니다. 언론, 북미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남북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출하될 한반도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 절대 하지 않아요.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즉 그들 뒤에는 기득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바꾸겠다는 게 이재명이고 다 바꾸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북미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격변을 앞두고 있다는 거고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힘이 뒤에 있어야만 바꿀 수 있는 나라를 확 판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백년 대계의 토대를 다시 닦을 수 있는 신선하게 무시무시한 일이고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미국이 나의 우선권을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중국이 갑자기 외나무 다리에서 혼자 남았는데 짝다리 짚다가 흔들흔들 균형을 잃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나머지 전 세계 세상은 이제는 자기들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이익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슬레발 치는 거 보세요. 여기에 따지면 전 세계가 꿈찔꿈찔 하는데 MBC나 국내 언론 뒤에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이야기하던 그 무슨 세력이라고 그러죠? 적폐. 그 말도 정치적 반발이 심하니까 뒤에 가서는 놀림감이 되죠. 지금은 그 단어는 쓰여지고 있지 않지만 적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예 판단력을 잃었다. MBC 보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 이게 25일 보도잖아요. 진도가 쭉 나가잖아요.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빌드업이 돼가고 있잖아요. 일본까지 수긍시키면서. 자, 이 말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카이치가 수상이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자민당이 어떻게 해낸 거예요? 일본이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네. 자,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야기했죠. 그래 놓은데도 이런 신호들이 다 가리키는데도 26일 오늘 북한의 최선희 외상이 러시아 간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중년선언이 북미 회담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희망 고문의 정의입니다. 예. 자.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희는 러시아가 주 목표고 벨라루스는 그냥 뭐 핑계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러시아와 푸틴과 마지막 조율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기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양쪽 비서실장끼리. 근데 북한과 러시아는 얼굴 보고 하는 약간 옛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볼까요? APEC 코앞에 두고 도쿄로 날아갔다. 우리도 이것이 좀 전에 최선희가 이렇게 러시아 가는 거 표현하듯이 조선일보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언론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정적 한일 관계를 사수하러 간다. 아직도 조선일보한테 일본은 형님이고 우리는 불안정한 동생이에요. 표현이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21일 날 간 것 같아요. 21일 날.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KBS 보도한 건데 22일 날 취임을 하고 22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좀 뭐라고 할까, 좀 지나친 표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지난번에 아무리 윤석열이 그러려고 일본과의 관계를 희한하게 꼬으려고 했지만 이런 발언은 차마 입에 담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 말해주는 겁니다. 좀 전에는 되게 뭐랄까 도식적으로 전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런 발언을 했네요. 한국 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뭐냐? 21일 날 위성락이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확인을 했고, 미국이 어떤 입장에 있으면, 지난번에 이시바가 왜 그런 약속을 한국한테, 이재명한테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왜 굽신거렸느냐. 자, 그런 이시바의 영향력을 탈피하고 아베파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수상이 됐지만, 그것은 아베파 자민당의 수명 연장을 위한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이시바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이렇게 만난 인사들이 공개되는 것조차도 비밀 방문인데 만난 인사들이 다 공개가 돼요. 이 말은 뭐냐? 예, 원래 방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문 목적이 달성이 안 됐으면은 일본에 갔다는 사실조차 아마 언론에 보도되기도 어려웠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누굴 만났는지까지 다 나온다? 이건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서가 전 총리를 만났고, 이시바 시절에 안보실장을 했던 사람을 만났고, 신임 국가안전보장국 국장도 만났다. 이거는 바로 어제, 며칠 전에 다케이치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즉 이들의 의견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답이에요. 이들의 의견이 똑같았다. 이시바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한반도 비핵화 존중한다. 그거에 신임 NSC 국장도 동의하고 다케이치도 동의한다. 다케이치는 얼굴 마담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론을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자민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또 그 중에서도 아베파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콩깍지를 씌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지니까. 근데 또 아베파냐? 그러는데 여자다. 이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한테 개기지는 못한다. 네. 그래서 부식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성락이 나서서 26일 날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핵농축, 핵제철 미국이 동의했다고. 저기 일본도 동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놓고 서울신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다케이치가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시바와는 반대다. 이시바와 반대 아닙니다. 이시바와 똑같았어요. 기시다 때, 이시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보여드렸죠.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발을 빼려고 하니까, 그게 작년 10월 11월 이때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미국이 정책적 노선을 바꿉니다. 군사적 대결 국면을 에서 발을 뺍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한미 군사동맹, 미일 군사동맹 그걸로 유지한다. 그리고 외교적 협상과 경제적 경쟁을 통해서 중국과 경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이시바가 발끈한 거잖아요. 기시다도 발끈하고 그들은 그것을 북한을 적으로 삼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러니까 그 체계의 기본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독재를 하던 뭐 다음에 김건희한테 정권을 물려주던 그런 계산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기존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기시다가 급하게 날아온 거잖아요. 한국에.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내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이시바를 온건하다? 이것은 언론이 표현하는 얼마나 우리를 쉽게 보고 있느냐. 우리를 거의 모르겠어요. 우리 지적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얘가 백이면 얘가 흑이어야 돼. 세상에 흑백밖에 없고 얘가 백이면은 그에 맞선 세력은 흑이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여기 보니까 고이즈미가 다시 방위상이 됐더라고요. 경쟁을 했는데 이게 참 회전문식 인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고이즈미한테다가 뭐 국방 관련 세 가지 문서를 업데이트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중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동력원을 활용한 잠수함. 이것을 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어떤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죠? 이거 핵추진 잠수함이잖아요. 네. 장거리 잠항이 가능하다.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이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장사정 미사일 탑재형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수직 발사관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케이치 개인의 어떤 신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구색의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는 우리가 또 거부를 했죠. 문재인 때부터 중국을 막아서는 북미 종전선의 대가로서 우리가 중국을 막아서주는 벽이 되겠다. 그리고 한반도는 향후 세계의 새로운 경제적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 편에 서서 이겁니다. 예, 우리도 미국 패권을 대신하는 중국 패권을 들어서는 것은 인류의 진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푸틴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큰 동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문재인 때 만들어진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일본하고 같이 안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혼자 다 할 수 있다. 거기다 북한이 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힘이 실리지는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기는 가지겠죠. 자, 이것도 미국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핵 추진. 근데 핵 미사일은 절대 미국이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곳이 미국이 말입니다. 일본이거든요. 두 곳이나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흔적을 남겼고 그런 일본에게 미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제 잠수함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지도 몰라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는데 반해서. 자, 일본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다. 일본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만 해도 진일보다. 주변 한국은 5보, 10보를 앞서가는데 그들은 진일보다 하면 충분한 것이다. 이건 조사모사랑 되게 비슷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 진전됐다고 보고 이런 상황까지 오고 가서 추가로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반드시 만난다. 그리고 결과를 도출한다. 징검다리로서 많은 합의할 게 없다. 지금 봐서 합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하고 다음에 좀 거창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타임라인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 가운데 시간의 틈을 그렇지만 너무 길지는 전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성대하게 하려고 전 세계 여론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벤트를 구성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엔 그걸 위한 어떤 디딤돌, 띰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본인이 여태까지 세상에 억지로 해왔던 관세 협상, 무역 협정 혼란 이것에서 태도를 돌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기대로서 꽉 채우게 돼요. 그 누구도 너 과거에 왜 그랬어 이런 것을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자, 그 장수가 어디로 선택이 될지 이런 것도 국면 전환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